안녕하십니까. 디지털 비즈니스 연구원 원장 이경상 박사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워칭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례가 없는 디지털 마케팅 디자인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지털 마케팅.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마케팅의 가장 강점은 한번 우위를 잡으면 그 고객을 놓치지 않고 끌어갈 수 있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강점을 어떻게 살려서 디자인을 해야 될까? 그 답은 사람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디지털 마케팅 디자인은 사람이 답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게 있고 영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마케터들은 우리 마케팅의 기본은 홍보하는 일이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 걸 브랜드를 인지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케팅의 산출물은 결국 영업의 일선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가망 고객이 오게끔 하느냐입니다. 가망 고객을 만들어내고 그 가망 고객이 실제 매출로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게 바로 고객의 마음을 훔쳐서 실질적인 상품 거래를 만드는 것이지요. 영업의 목표는 뭘까요? 영업은 고객한테 어차피 온 고객을 파는 거는 기본입니다. 판다는 것에 중점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재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할까? 이것이 영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케팅이나 영업은 사람의 마음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것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디지털 마케팅은 기술 본위로 우리가 이끌어 가더라도 결국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을 중심에 두는 것이 바로 디지털 마케팅을 잘하는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휴먼 센터드, 사람이 중심이 되는 디지털 마케팅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라는 것을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엔 희노애락이 있죠. 자, 희노애락에서 뭐에 중점을 두면 디지털 마케팅이 잘 될까요? 희노애락의 감정의 네 가지 중에 어떤 감정에 잘 충실하면 우리가 비즈니스를 획기적으로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거를 많은 사람한테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희와 락을 꼽습니다. 이쪽에 관계돼서 하게 되면 성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영역입니다. 마케터들은 인간의 애와 노, 다시 말하면 여러분 고객에 또는 가망 고객에 아픔과 분노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마케팅을 잘 디자인하는 방법입니다. 아픔과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쓸 것이냐, 아픔과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으고 연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자, 디즈니랜드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월트 디즈니가 10년 만에 마케팅으로 부활을 했습니다. 그 원동력 중에 하나인 디즈니랜드, 올랜도에 있죠. 올랜도에 있는 디즈니랜드가 어떻게 고객의 아픔과 분노에 집중해서 변화를 이끌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강의 시간에는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디즈니랜드, 올랜도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 웃고 있죠. 다 웃고 있습니다. 근데 웃는 게 아닌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일까요? 열심히 찾아봅니다. 열심히 찾다가 잘 못 찾으니까 여기 얘가 분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사람이 아닙니다. 강아지도 아닙니다. 그죠? 미키마우스도 아닙니다. 누가 분노하고 있을까요? 찾기가 힘듭니다. 조금 좁혀보면 아버지 그룹, 엄마 그룹, 애들 그룹, 누가 아플까요? 디즈니랜드, 올랜도 현장에서 어떤 고객이 애들, 엄마, 아빠 중에 누가 아프고 분노할까요? 디즈니랜드 팀이 고객의 아픔과 분노를 해결하는 팀이 찾아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나타납니다. 저렇게 웃고 즐기는 사람이 올랜도의 디즈니랜드 입구 앞에, 여기 입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누굽니까? 93%가 아버지들이 서 있어요.
엄마가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엄마들은 어디 있을까요? 전부 그늘에 가서 챙 쓰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여기나 똑같습니다. 올랜도 날씨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아버지들이 웃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애는 뛰어와서 아빠 그리고 무등 타자 그러면 아버지는 죽을 맛입니다. 자, 그래서 손잡고 이제 들어가면 엄마가 나타나서 같이 전부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아버지는 뭐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 놀이기구 타는 동안 아버지는 뭐 합니까? 다음 거 탈 거를 가서 줄 서 있습니다. 줄 서 있습니다. 왜? 애들이 타려고 그러는 건 인기 품목이니까 줄이 길기 때문입니다. 뭐 전부 경험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또 애가 그쪽으로 오면 그 다음 아버지는 뭐 합니까? 다음 놀이 탈 거 가서 줄 서 있습니다. 자,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뭐 할까요? 식당 가서 줄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전부 줄만 서 있어요. 자, 그리고 애를 잃어버렸어요. 디즈니랜드에서.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막 혼나고 온 동네 뛰어다니면서 찾는 건 다 아버지입니다. 애도 안 찾아져요. 온 땀 뻘뻘 흘리고 애들을 찾아합니다. 자, 디즈니랜드는 하루 갔다 오는 코스가 아니에요. 보통 아무리 짧아도 3박 4일, 길면 5박 6일 이렇게 갔다 옵니다. 그러면 아버지들은 전부 줄만 서고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다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공항에서 있는 모습입니다. 올랜도의 아들은 아직도 애들은 쌩쌩합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탈진을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아픔과 분노예요. 디즈니랜드에서 우리 고객 중에 우리 올랜도에서 아프고 분노하는 고객을 찾아보자 라고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등장을 했어요. 자,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아프고 분노하는 사람들을 새로운 디지털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즐기는 사람으로 바꿔줄까? 를 TFT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디즈니랜드에서 나온 매직 밴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밴드 형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왔냐 하면 우리 뭐 국내에 있는 놀이공원 같은 데 보면 뭐 종일권 이렇게 해가지고 무한 이용권, 자유 이용권 이런 형식으로 띠를 줍니다.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부터 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디즈니랜드의 마케팅 팀이 아빠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줬나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저희 브라이언이라는 아들의 생일이어서 디즈니랜드를 가고 싶어 합니다. 13번째 생일입니다. 오케이, 생일로 가자. 그리고 전 가족 4명이 갑니다. 그래서 간다고 신청을 하면 디즈니랜드에서 매직 밴드 4개를 보내줍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앱을 다운로드 받고 디즈니랜드 앱에 들어가면 밴드를 블루투스로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 거, 이거는 와이프 거, 이건 브라이언 거, 이건 수장 거. 이렇게 4개를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4개를 연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은 와이프 전화번호하고 제 전화번호를 여기에다가 안에다 넣는 일입니다. 그럼 다 연결이 되겠죠. 그것만 하면 끝입니다. 자, 이제 디즈니랜드에 갔습니다. 자, 이거는 50m까지 인지되는 우리가 비컨 테크놀로지로 되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에 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줄을 안 섭니다. 왜? 여러분 하이패스 지나가 보셨죠? 자동차 하이패스 쑥쑥 지나가듯이 이 밴드를 받으면 더 이상 줄을 서지 않고 쑥쑥 지나가면 저절로 다다닥 인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들이랑 놀고 있어요. 그러다가 막 있다가 야 들어가자. 그러고 손잡고 우르르르 같이 들어가면 입구에서 다다닥 인지가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아식스 사례 제가 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에 뜹니다. 근처에 오면 브라이언이 생일이잖아요. 자, 보이는 근처에 오면 여기에 뜹니다. 뭐라고 뜰까요? 캘리포니아에서 온 13살짜리 브라이언, 오늘 네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뜹니다. 자, 그 다음에 놀이기구를 타고 매직밴드를 딱 데려갔더니 종업원이 딱 뭐를 알고 있습니까? 모바일에 뭐라고 뜹니까? 야, 지금 대내가 오늘 생일인 캘리포니아에서 온 브라이언이야. 이렇게 뜹니다. 자, 직원이 갑자기 툭 치면서 브라이언 너 오늘 생일이지 축하한다. 그러니까 애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미리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도날드 닭. 그 선물을 꺼내서 애한테 줍니다. 애가 막 환상의 도가니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밖으로 나왔더니 백설공주의 옷 입고 아마 놀이동산 가보신 분 알겠지만 백설공주 옷 입고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을 딱 보더니 브라이언이 누구지? 손을 들었습니다. 야, 오늘 네 생일이잖아. 모인 사람한테 자, 다 같이 노래합시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얘네가 생일이니까 이 가족하고 제가 먼저 찍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양보하죠.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과거에 아버지는 줄을 섰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모바일을 꺼냅니다. 자, 오늘 뭐 먹을래? 찍습니다. 온 가족이. 따다닥 찍습니다. 주문, 결제, 하나 간편 결제 누르면 결제까지 됐습니다. 딱 메시지가 옵니다. 12시 45분에 C-3좌석에 가서 앉으세요. 그러면 12시 45분에 가서 딱 앉았더니 비어져 있어요. 제가 주문한 게 바로 나옵니다. 기다림이 없어요. 자, 브라이언을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에는 뛰어다녔죠, 이리저리. 앱을 열고 브라이언 로스트, 브라이언을 잃어버렸습니다. 단추만 딱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디즈니랜드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제 핸드폰에 벨이 울려요. 딱 들여다보니까 네 옆에 브라이언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다 인지가 되기 때문이죠. 밴드로. 그래서 울고 있길래 너 브라이언이냐? 맞대요. 바로 누르기만 하면 아버지랑 통화가 됩니다. 다 연결돼 있다고 아까 전화번호 다 넣었다고 말씀드렸죠? 연결해서 딱 전화를 합니다. 찾았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 갈까요?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위치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바로 카트로 데려다 줍니다. 이게 새로운 디즈니랜드예요.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줄 서는 사람에서 즐기는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 효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14년 말에 효과 측정을 했습니다. 첫째, 디즈니랜드 방문객이 8%가 늘었습니다. 8%가 늘었어요. 역대 처음입니다. 1, 2%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8%가 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에 와서 1인당 쓰는 돈이 있겠죠. 이 돈이 6.5%가 늘었습니다. 1인당. 이 소리는 뭐예요? 아버지가 줄 서느라고 지갑 열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어때요? 애들하고 같이 즐기고 놀면서 하다 보니까 지갑 열 개가 점점 많겠죠. 지갑이 점점 열리면서 디즈니랜드는 이익이 된 겁니다. 바로 아빠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했더니 마케팅도 저절로 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례예요.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뭐겠습니까? MRI 장비입니다. 지휘사 아시죠? 지휘사에서 세계 최고의 MRI라고 그러면서 출시를 했습니다. R&D 팀들이, 제품 개발 팀들이, 야, 이거는 뭐 세계 최고다. 이 이상 가는 제품은 없어. 그리고 이제 영업이 된 다음에 마케팅 팀하고 R&D 팀하고 같이 야, 우리 고객들이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를 현장을 가보자 해서 가봤습니다. 쭉 돌아다니다가 소아과 병원을 갔어요. 소아과 병원을 갔더니 이게 아수라장입니다. 밖에는 애들이 무섭다고 안 들어가겠다고 전부 울고 있고 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83%의 어린이들이 전신 마취를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MRI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소리도 크고 무섭게 생겼잖아요. 애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막 울고 그러니까 여기 가서 숨을 멈춰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전신 마취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MRI의 검사를 받을 정도의 중증인 아이들이 전신 마취를 할 경우 얼마나 위험이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어쩔 수 없이 했다는 거예요. 지휘사의 마케팅팀과 지휘사의 제품 개발팀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기계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실제 애들은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분노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픔과 분노를 해결하자 하고 R&D 팀하고 마케팅 팀하고 붙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 신제품이 바로 이겁니다. 같은 MRI 장비입니다. 여러분, 눈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앞에 이거고 새로 나온 건 이겁니다. 뭐 같이 생겼습니까? 놀이기구 같이 생겼어요. 자, 이제 애들은 MRI실에 딱 오면 MRI실에 앞에 이거에 관련된 음악, 이거에 관련된 레고, 이거에 관련된 동화책, 이거에 관련된 스토리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막 재미있게 그걸 놀고 있습니다. 딱 이제 네 차례가 돼서 들어가야 되니까 문 입구가 벌써 이런 유사한 입구로 되어 있어요. 딱 들어갔더니 의사가 후크선장 옷을 입고 있고 간호사가 나이팅게일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는 놀이기구야. 너가 여기서 타서 쭉 흘러간다. 여기서는 나랑 얘기를 해도 돼. 근데 이 안에 딱 들어가면 후쿠 선장이 널 산 웃음소리가 들릴 거야. 그러면 그 웃음소리가 들릴 때 숨을 참아야 돼. 숨을 딱 참고 아무런 미동도 안 하고 눈을 딱 감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 그럼 여러 가지 또 소리가 들리게 되면 거기에 후쿠 선장의 뭐 시계 소리 들릴 거고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때 숨을 참고 있다가 나오게 되면 너는 점수를 계산하게 돼. 그래서 이 행동의 점수를 계산하면 이 인형을 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여기 들어가서 타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 다시 그 팀이 신제품이 나오고 6개월 후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걸 설치들 다 바꿔주고 기존에 있던 걸 다 이걸로 바꿔줬습니다. 바꿔줬더니 놀랄 만한 사실이 있었어요. 86%의 애들이 전신 마취를 했는데 이걸 깔아준 다음에 3%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3%는 막 어쩔 수 없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애들 빼놓고는 전부 전신 마취를 안 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고객한테 물어보니까 애들이 여기 엄마 여기 또 놀러 오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착안했어요. 아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MRI를 탔는데 후쿠 선장 놀이를 했으면 다음에 또 후쿠 선장 놀이 하면 재미없을 거 아니냐. 다음에는 나이팅게일 놀이로 바꾸자. 다음에는 피터팬 놀이로 바꾸자 하고 시나리오를 7개를 만들어서 보급을 했습니다. 자, 의사 선생님은 새로 들어오는데 저는 전에 후쿠를 했네. 그럼 빨리 옷 갈아입고 걔를 새로운 매뉴얼로 걔를 응대를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프고 분노하는 애에 대해서 굉장한 기술을 넣은 게 아닙니다. 엄청난 기술이 있는 기계에 스토리를 입힌 거죠. 바로 이게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새로운 디지털 마케팅 기법이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례가 없는 디지털 마케팅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몇 가지 고려해야 될 8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디지털 비즈니스 연구원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연구한 후에 이 8가지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을 잘하려면 첫째, 사람의 본질에 몰입해야 됩니다. 사람의 본질에 몰입해야 돼. 기술을 먼저 어떻게 쓸까? 야, 이번에 오구멘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이 나왔어. 야, 이 기술을 써서 어떻게 마케팅할까가 아닙니다. 디즈니랜드가 했던 것처럼 사람을 중간에 놓고 사람의 본질을 놓고 거기에 기술을 부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사람을 본질을 놓고 입장 바꿔 생각해야 됩니다. 디즈니랜드를 오는 아빠의 입장에서 디즈니랜드는 어떤 모습일까? 아주 짜증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변화를 줘야 돼요. 변화는 10% 20%를 생각하면 유례가 없는 서비스가 안 나옵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성공은 뭐라 그랬죠? 바로 유례가 없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빠르게 모으고 그것이 이탈되지도 않도록 하면 가장 충성도가 높은 고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 나온 다음에 카카오톡이 나왔습니다. 카톡이 나온 다음에 다 엮였어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훌륭하다고 하는 네이버의 라인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에 라인을 쓰시는 분 있습니까? 해외에는 안 씁니다. 왜 안 씁니까? 이 카톡에서 이탈되는 순간 저는 모든 관계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디지털 마케팅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려면 유례가 없어야 돼요. 비슷한 아류를 만들어 가지고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 만든 다음에 확정하려 하지 마시고 프로토타입을, 유례가 없는 것은 빨리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대상 고객과 가망 고객의 일부와 여러분의 충성도 높은 고객과 소통하고 이해시키면서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대안을 하나만 가지지 마십시오. 대안을 하나 더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창의성의 기본입니다. 대안을 하나 더 갖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메타포라는 방법입니다. 메타포는 직유가 아니고 은유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완전히 새로운 자동차인 테슬라를 만들 때 R&D 팀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자동차는 휴대폰이다. 나는 스마트폰을 만들어줘. 굴러다니는 스마트폰을 만들어줘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동차에는 버튼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운전대 몇 개 버튼 위에는 버튼 하나 없이 움직이는 완전 소프트웨어된 차가 나온 겁니다. 자, 요즘 병원들은 어떻게 자기 사업을 디파인하고 있을까요? 메타포로 디파인했습니다. 병원은 이제까지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병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병원에 오지 않게 해주는 게 병원이다. 왜?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 통해서 많은 사람이 스스로 진단하고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연결해서 바로 병원에 오지 않게끔 하는 게 더 많은 마케팅으로 인한 자본을 획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유례가 없는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 현실화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이 아이디어를 야, 이거는 부정적이야. 이거 이런 게 되겠니? 라고 하는 것보다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는 긍정적으로 이걸 만드는 조건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야,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돼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그렇게 디지털 마케팅을 하면 유례가 없는 서비스를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아이디어를 될 수 있는 방향이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유례가 없는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례가 없는 서비스는 그만큼 리스크도 많겠죠. 그래서 거기에 악소리 나는 최악의 사정에 대안하는 가장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변화를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유례가 없는 고객을 감동시키는 인간 중심의 디지털 마케팅 디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은 무엇이 돼야 됩니까? 제가 디지털 마케팅의 변화를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마케팅 기법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 보면 사막에 미어캣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미어캣들은 자기 동료들이 또는 형제들이 바로 놀고 있을 때, 음식을 먹고 있을 때 2마리에서 많으면 8마리까지 올라와 가지고 사주 경계를 합니다. 사방을 경계하죠. 그래서 위험한 적이 나타나면 소리를 내고 대피시키면서 자기네도 숨습니다. 이게 미어캣이에요.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미어캣이 되셔야 됩니다. 디지털 미어캣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역동적인 변화를 여러분이 스스로가 감지를 해야 되고요. 우리 고객의 디지털 라이프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감지해야 되고 새로운 성공 사례를 열심히 탐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페이스북, 모으고 연결하는 마케팅, 디즈니랜드는 현장에서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는 마케팅, 이러한 성공 사례를 탐구하고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가 제로 플랫폼에 값싸게 우리가 어떻게 홍보하고 마케팅을 할 거냐 하는 플랫폼의 변화도 인지하셔서 좋은 마케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저와 함께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를 워칭해 봤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쓰는 것입니다. 디지털 세계의 기술은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마케팅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윈도우 오브 오퍼튜니티, 다시 말하면 기회의 땅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기회의 땅이 열리고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잡게 되면 여러분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더 많은 충성도를 높일 수 있고 회사 매출에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시작,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또 마지막 말씀드렸던 디지털 미어캣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